그 결과 많은 신도들은 모든 재산을 교주에게 기부하거나 고통 속에서 가족을 교주에게 맡기는 등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집을 떠나 고통 속에서 살았고, 그 후에도 교주 전용회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재산 착취나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백백교는 점차적으로 신도들을 군대처럼 조직화하고 교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거나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이나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백백교는 밀폐된 공간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37년 백백교의 실체를 알고 있던 신도 중 한 명이 이를 세상에 폭로합니다. 그 이름은 유곤용. 유곤용은 자신의 가족이 백백교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백백교 내부의 여러 범죄 행위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유곤용의 폭로로 인해 경찰은 백백교의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안매장지와 비밀 장소를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발견된 314구의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 시신은 백백교가 신도들을 처형하거나 안매장한 결과였습니다. 백백교의 신도들은 교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백교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1937년이었습니다. 경찰은 백백교 본부와 여러 비밀 장소를 급습하며 교주 전용회와 그를 따르던 신도들을 체포합니다. 이후 경찰 수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백백교의 범죄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조직적인 살인과 재산 착취로 번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파장까지 일으켰습니다. 백백교는 일제강점기의 혼란한 사회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번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940년 백백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교주 전용회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의 신도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전용회가 신도들을 속여 재산을 착취하고 신도들을 학대와 살인으로 희생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 여부나 그 이후의 처벌에 대한 공식 기록은 부족하여 일부 백백교 간부들은 광복 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백교 사건은 한국 역사상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계와 단속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이후 여러 종교 단체들이 교리나 집단적 압박으로 신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례들이 논의되었고, 사회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백백교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점이 어떻게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지와 집단주의적 신앙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아가동산 사건. 1990년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신도들이 감금,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당한 이 사건은 그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가동산, 그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사건은 한때 한국 사회의 모든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아가동산을 만든 김기수는 원래 삭발교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삭발교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 김기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창립하며 그 이름을 아가동산으로 지었습니다. 김기수는 자신을 아가야라 칭하며 신도들에게 신격화된 존재로 군림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아가동산은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신도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가동산의 신도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1시간만 휴식할 수 있었고, 그 외 시간에는 무조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물론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모두 앗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저 김기순의 지시를 따르는 기계적인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부부간 동침도 금지되었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아가동산의 신도들은 모두 아가야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김기순의 신격화된 권위는 점점 더 신도들을 억압하고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1996년 12월 1일 비로소 아가동산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몇몇 탈출한 신도들이 용기를 내어 검찰에 진정을 제출했고 그 순간 사건은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기에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아가동산에서는 신도들이 감금되고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살해되었고 그들의 시체는 인근에 안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가동산 사건은 법정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기순과 아가동산의 간부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기순은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 이후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죄가 모두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겨졌고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가동산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 단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그 이후 법적인 제도와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고 그들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5번째 케냐 샤카올라 숲 집단 아사 사건. 샤카올라 숲은 케냐 동부 말린디 인근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으로 평화로운 자연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4월 케냐 경찰은 샤카올라 숲에서 다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굶어 죽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교주의 주장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그저 숲속의 작은 교회가 있던 자리였고 신도들은 종교적인 구원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단체의 종교적 광신으로 치부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폴 은텐게 맥켄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기쁜 소식 국제교회의 교주로 신도들에게 극단적인 금식과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켄지는 2003년에 이 교회를 설립하며 구원의 길은 고통을 견디고 극단적인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점차적으로 신도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신앙 행위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교주 맥켄지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신의 의도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며 금식과 자발적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따르는 신도들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4월 경찰은 샤카올라 숲에서 다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는 초기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이 사건이 집단 자살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많은 시신에서 장기 적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교주가 신도들의 장기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교주는 금식 외에도 신도들에게 장기 기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숲 곳곳에서 무덤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발굴된 시신들은 모두 끔찍하게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구원은 극단적인 방식이었으며 그들의 몸은 죽음 이후에도 마치 실험의 대상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케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부는 교주와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신앙 문제가 아닌 불법적인 종교 활동과 범죄가 결합된 사건임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교주 맥켄지에게 소가 자식을 잃었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케냐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들은 사이비 종교와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고 정부와 사회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주 포른텐게 맥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살인 및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교주 맥켄지와 그의 측근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교주 측은 자신들이 신도들에게 강압적으로 금식을 시킨 것이 아니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케냐 정부는 종교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가족을 위한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샤카올라 숲은 이제 다시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들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집단 심리의 왜곡은 언제든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판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